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패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직접 나오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 읽은 이 입장문,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을 완전히 차리지는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 실현에 매진하겠다. 자, 이 입장문을 읽고 있으면 너무 기계적이고 행정용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진심 어린 그런 입장문이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뭐 다른 분들은 감동받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자, 이것은 국민들 여론에 밀려서 마지못해 쥐어짜낸 그런 글로 보입니다. 이 짧은 대변인이 대신 읽은 이 문재인의 입장문,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문은 중요합니다. 어제 선거가 있었고 엄청난 민주당 정권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저도 원칙 있게 진 게 아닙니다. 어거지로 네거티브하고 정말 선거를 혼탁 그 자체로 몰아넣고 국민들을 열받게 한 뒤 생태탕, 뭐 페라가모 이런 이야기만 머릿속에 남는 그런 선거를 치른 뒤 압도적으로 졌습니다. 그냥 뭐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예상했던 5 내지 7%포인트 정도로 졌다면 그래도 선전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8%포인트 거의 뭐 서울 25개 전구에서 박영선은 패배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정말 민주당한테는 새로운 경험일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2006년 오세훈이 첫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때, 최연소 서울시장이 됐을 때 오세훈은 서울 25개 전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트칼 피습 사건이 있었고 그 지방선거는 구청장까지 당시 한나라당이 휩쓸었습니다.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다시 그때의 영광을 재현할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문을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청와대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하루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선거 현황을 보고받고 출구조사 방송도 지켜봤다고 합니다.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짜내고 짜는 게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입장문, 청와대는 지금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공무원들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공무원인데 청와대에 와서 정치인 역할도 하게 된 사람들, 또 하나는 진짜 정치인들,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어공들. 자, 이들의 입장은 분명히 갈립니다. 공무원들은 청와대를 다니면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그러나 임기 말년에 청와대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내년에 정권이 교체되면 청와대 말년에 근무했다는 것은 출세가도가 아니라 몰락가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청와대 내부도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자, 이런 입장문을 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나마 국민들한테 미안함을 표시한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 패배 입장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겁니다. 자,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의식해서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 하지 않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대대적인 개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폭은 보다 커질 확률이 없습니다. 일단 정세균 총리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총리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사표 내고 바로 나가버리느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정세균 총리가 바로 나가버리면 대권 가도를 위해서 캠페인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하다는 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에 오래 남아있는 것도 본인한테 사실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문재인과 각을 세우는 사람이 마음을 얻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나마 지지율이 높은 이유도 비주류이기 때문입니다. 친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사실은 이분도 비주류인데 친문 눈치만 보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 생명 위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권 출마 포기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로 있으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했고 본인 지지율도 폭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세균이 친문 후보로서 치고 올라오느냐, 아직까지 5%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이래가지고서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같은 그런 강성이 앞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 그것도 힘들 겁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를 봤기 때문에 추미애의 총리설도 좀 사그러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성윤입니다. 윤석열 후임 검찰총장을 누구로 할 건가? 지금 이성윤이 가장 유력하다고 그런데다가 요즘은 설왕설래입니다. 왜? 이성윤을 검찰총장을 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권 말기의 범을 드는 것이긴 하지만 국민들한테 한번 싸워보자고 국민들 열받게 하는 염장지르는 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도 보장 못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은 자기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성윤 네가 와서 좀 막아줘, 이런 생각을 혹시 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민주당 참패는 경희대 출신들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출신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희대 출신입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 경희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차기 총장으로, 검찰총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성윤 역시 경희대 법대 출신. 자, 아무튼 경희대가 이번 참패와 함께 몰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이거는 지엽적인 이야기고,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 어젯밤 개표 방송을 보면서 긴급 심야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등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오늘도 회의를 한 뒤 지금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본인들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참 웃깁니다. 아니,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본인들 이익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지금 서울에는 4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석고대줘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민주당의 강세 텃밭인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중랑구, 강북구, 뭐 이런 곳, 도봉구 이런 곳조차도 완전히 오세훈이 휩쓸어 버렸습니다. 오세훈은 25개구 전체에서 박영선을 눌렀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민심, 이건 뭐 살벌한 민심입니다. 서울 민심이 이렇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거의 끝나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짧고 마지못해 행정적인 입장문을 낸 문재인, 지켜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잘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이성윤도 검찰총장 시키고 추미애도 총리 시키고 정권이 곧 몰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훈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